인구 1억 2천의 베트남.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회쪽 말고도 53개의 소수민족이 있다. 우리는 지금 베트남과 중국 접경지대에 사는 소수민족 자오족을 찾아간다. 자오족을 만나러 가는 길은 하노이에서 꼬박 하루가 걸리는 먼 길이었다. 자오족은 주로 산기슭이나 논 주변에 띄엄띄엄 집을 짓고 흩어져 산다. 이들은 주로 저지대에 벼농사를 지으며 산자락에 화전을 일구는 등의 농사일을 한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붉은 전사와 같은 한 무리의 자오족 여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은 화전을 가꾸러 가는 중이었다. 자오족은 태국, 라오스, 중국 쪽에 흩어져 사는데 이곳 자오족은 18세기부터 19세기 말에 중국 광동 지역으로부터 왔다. 자오족의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의 일을 여자들이 도맡아 하는 것이다. 원색의 전통복을 입고 일과 생활을 책임지는 것도 여자들이다. 대신 자오족의 남자들은 제사라든가 성인식 등 생색나는 일만 한다. 아침부터 사람들이 치우 쌍린 씨 집에 모여들었다. 오늘은 치우 쌍린 씨 딸의 결혼식이 있는 날이다. 모처럼 일가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여 결혼식에 대한 얘기꽃을 피우고 있다. 결혼식은 신부가 진정한 자오족 여인으로 태어나는 의식인 셈이다. 집안에서는 신부 도우미들이 결혼식을 앞두고 머리 손질에 한창이다. 자오족 여자들은 13살이 되면 머리를 깎고 모자를 쓴다. 오늘처럼 특별한 날이면 여자들은 머리를 손질하고 뎁띠우라는 상자 모양의 전통 모자를 정성스럽게 고쳐 쓴다. 자오족 여인들이 머리를 만지는 모습은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편은 물론이고 어느 누구도 볼 수가 없다. 이것은 자오족의 오랜 전통이고 풍습이다. 도우미들의 준비가 끝나면 신부 치장에 들어간다. 신부의 치장이라야 베트남 모자인 롱을 씌우고 붉은색 스카프를 덮는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면사포인 셈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오직 신랑에게만 자신의 얼굴을 보이려는 것이다. 신부의 예복을 걸머맨 증인을 따라 일가 친척들은 신랑 집으로 향한다. 도우미들이 우산을 쓰고 가는 것은 신부의 얼굴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함이다. 옛날에는 나뭇잎이나 풀잎을 사용했다고 한다. 신랑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신부는 준비된 예복으로 갈아입는다. 예복이래야 평상시에 입는 옷 위에 새로 만든 전통 의상을 입는 것이 고작이다. 날씨가 더움에도 불구하고 겹겹이 껴입는 것이 색다른 풍습이라 할 수 있었다.
환영의 나팔 소리 속에 신부 일행은 신랑 집에 도착하고 자오족 결혼식의 한 특징은 신랑 집에 도착한 신부가 바로 식장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신부는 임시로 마련된 거처에서 예식을 올리기 가장 좋은 시간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이것은 이들의 오랜 전통이다. 오늘의 예식의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 11시. 그때까지 신부는 도우미들과 함께 식장 밖에서 시간을 보낸다. 기다리는 동안 신랑 측에서 특별히 준비한 차를 신부와 도우미들에게 갖다 준다. 신랑 측은 다시 일가 친척과 신부 측 손님들에게 차를 나눠주고 담배를 권함으로 예의를 갖춘다. 오전 11시 정각. 나팔 소리에 맞춰 상이 차려지고 신랑 신부 측 사람들이 무당과 함께 젓가락에 술을 찍어 흔들며 결혼식이 시작됐음을 사람들과 조상께 알린다. 이윽고 신랑 신부가 조상 제단 앞에 선다. 신랑이 조상께 절을 올리는데 베일 속의 신부는 부끄럽기만 하다. 자오족의 혼인은 신랑 신부가 조상들 앞에서 차를 마시는 것으로 성립된다. 식이 끝나면 신부는 도우미들의 안내를 받아 초례청 바로 옆에 있는 신방으로 간다. 결혼식을 마친 신부는 새로운 삶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착잡하기만 한데 자오족 신랑의 결혼 준비금 전달식. 신부의 몸값은 베트남 돈으로 10만 동, 우리 돈으로 약 8만 원 정도다. 신부 측이 준비한 빨강 파란색 소금 주머니를 신랑 측에 전달하는 것은 약속한 결혼 지참금이 부족하기에 나중에 ghap으라는 영수증 같은 것. 신랑 측이 준비한 돈은 약 6만 원 정도, 2만 원이 부족하다. 신랑 측은 나중에 반드시 이 돈을 신부 측에 주어야 한다. Có con lớn thì tôi muốn cho con xây dựng được gia đình hạnh phúc, được coi như là đời đời. Bố mẹ xuống, cho con cháu làm ăn được thì rất vui. Còn đương như được hôm nay thì bên thân gia tất cả đến gia đình chúng tôi giao cho chúng tôi thì được một con dâu mới thì được hạnh phúc lắm, thì rất thấy phấn khởi. Nhưng phải hai vợ chồng đoàn kết với nhau mãi mãi trăm năm thì được hạnh phúc cho con, thì bố mẹ rất là vui mừng. 결혼식이 끝나면 일가 친척들은 신랑 신부의 앞날을 축복하며 함께 식사를 한다. 생활 속에서 거의 모든 일을 여자들이 하는 자오족에 있어서 여자들에게 결혼은 어찌 보면 고생길이나 다름없다.
Rồi chị dẫn Châu vào đây. 좌우족에 있어 집안일은 물론이고 쟁기질과 밭갈이 등 힘든 농사일도 대부분 여자들의 몫이다. 쟁기질은 우리네 그것과 다를 바 없다. 차이라면 소 대신 물소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베트남에선 1년에 2모작을 한다. 양력 2월과 9월에 씨를 뿌리고 8월과 다음해 1월에 수확한다. 힘든 농사일은 대부분 서로 도와서 한다. 좌우족 여자들은 하루 내내 거의 쉴 틈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좌우족 여인들은 버거운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믿는다. 原台面的外那走，站个他们两个家要中间，俺有个走的没有差不多，零有来多，80有不8度，6有7度，6有9度俺样个走度，就俺样个走度，每个个给俺样走度，是吧？ Chị đi ra đi. 좌우족의 주 연료는 나무다. 산자락에서 사는 좌우족은 인근 산에서 쉽게 나무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에서 나무를 베고 나르는 일 역시 여자들이 도맡아 한다. 이런 고단한 삶에 여자들은 13살쯤부터 본격적으로 매달린다. 아무런 도구 없이 한 짐의 나무를 이고 나르는 것은 보기만 해도 힘겨운 일이다. 그러나 좌우족 여인들의 표정엔 어떤 불만도 힘듦도 변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 옛날 할머니의 할머니로부터 요즘의 어머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과 관습을 그대로 이어갈 뿐이다. 어쩌면 좌우족 여인들은 자신들의 삶이 버겁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듯하다. 좌우족 여인들은 바깥일을 하지 않을 땐 여럿이 모여 옷감에 수를 놓는다. 그래도 수 놓기는 다른 일에 비해 편하다. 여자들은 이때 마을 일이며 집안일들에 관해 함께 고민하고 얘기한다. 좌우족은 원색의 화려함을 좋아한다. 이들은 직접 옷을 만들어 입는데 하우차우라는 각반과 하우라 부르는 바지, 루이라 부르는 윗옷이 갖춰져야 그들의 전통복이 완성된다. 각반 하나 만드는데도 한 달이란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은 갖가지 화려한 실로 촘촘히 수를 놓아 만들기 때문이다. 좌우족 전통 의상 한 벌을 만드는 데 드는 시간은 6개월 정도. 하지만 그들은 전통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한 땀 한 땀 수를 놓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좌우족은 전통을 지키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부지런한 사람들이다. nói cho nó chắp này thì nó đụng trên gì nó đụng trên cái đẹp do rồi rồi mấy chồng ấy này mấy chi kim miền ấy nó chồng hình chi kim miền chú lui cũng chồng khô giá thì mấy chẳng ấy nó chú cắm nói thôi mấy chú ấy này rồi lâu giờ liệu chân treo mấy hiu con kim miền hạt tệ chân treo hạt tệ. 좌우족의 집들은 대부분 산기슭이나 논밭 사이에 띄엄띄엄 흩어져 있다. 좌우족의 가옥에선 부엌이 가장 큰 편이다. 부엌 바로 옆엔 부부의 침실이 있다. 부부 침실엔 자식들이 절대 드나들 수 없다.
좌우족은 집안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조상을 모셔놓는다. 이곳은 거실과 응접실을 겸하는데 조상 숭배를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집안의 가장 중요한 곳은 이곳이다. 아이들의 방은 가장 안쪽에 자리하며 특히 딸의 방은 가장 뒤쪽, 은밀한 곳에 위치한다. 좌우족의 식사는 쌀밥에 돼지고기나 닭고기, 그리고 야채가 전부다. 식사를 할 때는 어른이나 아이나 반주를 곁들이는 게 특징이다. 좌우족은 보통 두세 명의 자녀를 낳고 일부 일처제를 유지한다. 좌우족은 종가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연히 가부장적인 경향이 강하다. 아침부터 지우지랭신의 집은 분주하다. 지우지랭신은 종가의 장손이다. 오늘은 종가의 제사가 있는 날. 1년에 한 번 있는 제사 준비로 종가 여인들의 손길이 바쁘다. 제사를 위한 음식 준비는 생각보다 소박하다. 음식이래야 부엌에 커다란 가마솥을 걸고 야채를 데치는 것을 시작으로 찾아오는 일가 친척들을 위한 음식 준비를 시작하는데 야채를 데친 다음 마음 먹고 준비한 돼지고기와 버섯을 볶고 나면 제사 음식 준비는 거의 끝난다. 이때쯤 해서 일가 친척들이 조상께 정성을 바치기 위해 종가로 모여든다. 좌우족은 조상을 매우 중요시 여긴다. 제사는 특별히 초대된 무당이 집전한다. 무당은 1년 농사가 잘 되기를 빌고 가문의 번성과 자손들의 안녕, 건강을 기원한다. 제단은 닭고기와 쌀 몇 줌이 있을 만큼 단촐하다. 좌우족은 조상을 모셔놓은 곳이 명당이라 생각하며 자신이 그런 선조의 자손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충문에는 늘 조상들의 업적과 후손들의 바람, 그리고 간절함이 담겨져 있다. 무당은 충문 읽기가 끝나면 별을 담은 바구니 위에 충문을 올리고 소지를 올리듯 충문을 태운다. 이때 벼이삭이 불에 타지 않으면 그해 풍년이 든다고 좌우족 사람들은 굳게 믿고 있다. 벼이삭이 타지 않는 걸 보니 후손들의 간절한 바람을 조상들이 받아들였는지 올해는 풍년이 될 것 같다. 이것으로 좌우족의 제사는 끝이 난다. 논밭에 별로 할 일이 없는 요즘, 좌우족 사람들은 산에서 후박나무 껍질 벗기기에 매달린다. 후박나무 껍질은 계피 원료로 쓰인다. 후박나무 껍질 벗기기는 워낙 품이 많이 드는 일이라 남자들이 가끔 거들기도 하지만 대부분 여자들의 일이다. 이들은 산자락 화전에 후박나무 씨를 뿌리고 자라는 동안 잡초를 제거하는 등 정성을 쏟은 후 7, 8년 후면 지금처럼 수확을 할 수 있다. 후박나무 껍질 벗기기는 주로 양력 4, 5월경에 한다. 이때 좌우족 여인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낸다.
제사나 결혼식 같은 의식에만 참가하는 남자들에 비해 자오족의 여자들은 논밭일은 물론 집안일에서 산일까지 가리는 게 없다. 우리네 상식으론 나무를 베는 것과 같은 일은 남자들의 몫이라 생각되지만 자오족 여자들은 그런 일까지도 거뜬히 해낸다. 이런 후방나무 껍질은 자오족 가게에 적잖은 보탬을 주기 때문에 집집마다 후방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Trồng một năm trồng 5 hecta, 1 hecta thu được khoảng 10 triệu đồng. Thường mùa là thu hoạch tháng 4, tháng 5. 자오족 여자들은 남자들이 일을 도와주는 것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것은 남자들이 없어도 스스로 그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벗겨온 후방나무 껍질 역시 여인들의 손을 거쳐 말려지고 정리된다. 할머니라고 예외일 수 없다. 자오족 여인들은 어려서부터 논밭일은 물론이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면서 일생을 마친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생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자오족 아이들의 일상은 단조롭다. 아이들의 하루 중 중요한 일과는 농사에 필요한 물소를 돌보는 것이다. 자오족에 있어 물소는 대단히 중요한 동물이다. 이 마을엔 두 집에 한 마리꼴로 물소가 있다. 자오족의 남자들은 20살이 되면 성년식을 치룬다. 성년식을 치룬 다음에야 비로소 가문의 대소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고 마을 일에도 관여할 수 있다. 여자아이는 13살이 되면 머리를 깎고 자오족 여인의 전통 복장을 한다. 그럼으로써 모든 집안일과 모든 힘든 노동에 끼어들 수 있다. 이런 의식을 통해 자오족은 구성원들의 일체감과 나름대로의 공동체 의식과 질서를 지켜오고 있는 셈이다. 오늘은 지우 씨의 가문에 성인식이 있는 날이다. 조상께 정성껏 향불을 올리고 여러 개의 촛불을 대나무로 만든 촛대에 올려 밝히는 것으로 성인식은 시작된다. 촛불은 성년을 맞는 이의 앞날이 밝고 번창하길 비는 소망의 표시. 예전엔 돼지 기름으로 만든 불을 사용했었다고 한다. 모든 게 준비되면 무당과 성인식을 집전하는 사람들은 성인이 되는 사람 주위를 돌며 춤을 춘다. 손가락을 거는 것은 성인이 된 사람이 가문과 가족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이를 어길 때는 어떤 처벌도 받겠다는 약속의 표시다. 동시에 가문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나서겠다는 자신에 대한 굳은 맹세이기도 하다. 이런 절차가 끝나면 사람들은 조상께 절을 올리고 그들의 믿음과 약속을 조상께 고한다. 다음 순서는
조상들이 자신들의 바람과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확인하는 절차다. 성인식을 집전하는 무당은 작은 종이를 가르며 조상들이 후손들의 바람과 약속을 받아들이도록 주문을 외우고 예의를 표한다. 자오족 사람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조상들이 받아들였는가를 자오장임이라는 대나무 조각을 던져 확인한다. 이때 던진 대나무 조각이 우리 윷놀이에서 모 모양으로 나와야 자신들의 요구를 조상들이 받아들인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될 때까지 무당은 계속 대나무 조각을 던진다. 성공이다. 조상들은 후손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축복을 내려줄 것이다. 그리고 후손들은 조상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소지를 올린다. 집안에서의 성인식이 끝나면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와 조상 외에 여러 신을 달래는 의식을 갖는다. 그것은 오늘 성인식을 치른 젊은이의 앞길을 밝혀주고 도와달라는 간절한 바람이다. 이들이 등을 부비며 춤을 추는 것은 성인식을 치른 젊은이가 가문의 일원으로서 일체감을 느끼게 하기 위함이다. 향불을 피울 나무 조각을 그릇 위에 올려놓고 여러 신들께 술을 따르고 나면 자오족의 성인식은 끝을 맺는다. Về miền chỗ này chờ tao xỉu na hủ ha nè na hủ nè hàng tua chậu lồng na gà hoa nè hàng tua kỷ niệm nè miền lồng miền cũ kỷ niệm nó thế rồi. 자오족 여인들의 삶은 늘 고단하다. 쟁기질과 화전을 일구고 가꾸며 잡다한 집안일 등 돌봐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여인들의 이런 노력이 없었다면 자오족은 베트남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배 쪽에 동화돼 버렸을지도 모른다. 자신들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려는 여자들의 노력이 있는 한 자오족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